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MI 포비아가 또 나타났네요. 네, 아주 트라우마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그런 모습. 지수는 지난달보다 좋았는데도 50 이하라는 것 때문에 미리 이제 공포감을 먹고 뭔가 9월 첫날 미국 시장이 막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타격이 AI 반도체 빅테크 7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일 고용지수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9월은 좀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논리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스터디 모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9월은 굉장히 좋지는 않았다. 나쁘지도 않았지만 좋지는 않았다. 특히 미국 쪽에서 좋지는 않았다. 그동안 1월부터 8월까지 쭉 달려오고 여름 휴가를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파는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렇죠? 9월, 10월 안 좋고 또 연말에 가서 내년을 위해서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유대인의 유대인이 10월 말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또 금융 쪽에 차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북클로징 같은 것들 그다음 미국의 이제 법인세가 이제 9월에 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 유동성도 말리고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 빅텍 7이 PMI 제조업 지수의 하락,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 머리가 아픈 그런 아침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봅시다. 다우는 마이너스 1.51, 나스닥은 마이너스 3.26입니다. 나스닥은 충격적이네요. S&P 500 2.12.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충격의 하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9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약세 출발. 오전 장중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경기 둔화 공포를 재부각시키며 추가 하락세를 불러일으켰다.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지수가 47.2, 미국 공급자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ISM은 PMI 50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미만이면 위축인데 지난달보다는 좋았는데도 이렇게 박살난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한번 봅시다. 미국 PMI 지수가 지난달에는 43.4 제조 고용 지수이고 네, PMI 지수가 여기 있습니다. 46.8이었어요. 네, 46.8에서 47.2로 나쁘지 않게 그나마 살짝 올랐는데 이게 50 이하라는 이야기로 두들겨 맞는 모습. 그만큼 시장이 약세이고 팔고 싶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7월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제조업 경기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여름 휴가를 마친 트레이더들이 데스크에 복귀하면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확대하는 9월에는 통상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주식시장 강세자로 알려진 퍼스트 스트레스의 톱니라는 전략가는 앞으로 8주간 주식시장이 7에서 10%가량 후퇴할 것이다. 이제 강세론자가 이제 꺾은 거죠. 네, 뭔가 불안한 모습이 시장에 투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ISM 제조업 고용지수가 오늘 발표하는데 고용지수는 46으로 오른 거죠. 네, 이런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올랐는데 오히려 이거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뭔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심리적인 요인 이해는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제조업 위축 경계감이 나타났다.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지수 47.2 예상 하에. 미국 8월 S&P 제조업 지수도 47.9 예상을 하에. 오늘 ISM 제조업 지수와 S&P 제조업 PMI 지수 모두가 다 발표됐는데 전부 다 예상을 하했다. 이게 이제 공포감을 주는 거죠. 올가 강세론자 톱니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이 약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9.5% 급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대까지 하락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 머리가 아픕니다. 중국이 캐나다산 유채씨의 반덤핑 조사를 했다. 전기차 관세법. 우리 옛날 마늘 조사하고 똑같은 거죠. 네, 중국 캐나다의 싸움도 심해집니다. 중국 제리자동차가 스페인에서 판매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테슬라와 지프를 능가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애플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을 채택한다. 아이폰 SE 탈시 LCD. 네. 우리나라에도 뭐 덕산 네오록스니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한번 돌았는데 오늘 장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진 상황에서 이게 무슨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는 0.12 상승 101.749. 100이 안 무너지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 버렸죠. 예, 일본 엔화도 강세로 돌아서 145.68. 일본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는 4.42나 빠지면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70.30.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잡힌다는 거죠. 네, 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 금리도 많이 빠졌는데 2년짜리는 3.880, 4.7bp, 10년짜리는 3.836, 7.3bp.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네, 금리 빠지고 다음에 달러 강세이고 유가 하락을 했는데 주가는 박살난 그런 모습이 시장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107.69. 제가 살짝 한 10분 전에 이거 봤기 때문에 좀 종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1.5. 테슬라가 나름대로 그나마 잘 버텼다. 애플 마이너스 3%. 울타뷰티 1.74. 네, 울타뷰티 네, 소비재주들은 그나마 잘 버티면서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AMD 마이너스 5.72. ARM 마이너스 6%. 캐터필러 마이너스 4.75. 일라인릴이 0.48. 일라인릴리도 제약바이오도 나름대로 잘 버티는 소비재 제약바이오는 잘 버티는 그런 하루다. 그나마 바이오는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45. 네, 90달러가 무너져 버렸네요. 89달러. TSMC 마이너스 6.71달러. 네, 160달러까지 0.71% 160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0.94% 하락해서 57,000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자, 어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장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왜 우리나라만 소외를 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시리즈 연재를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사람들이 어제 전부 국장 버려야 된다, 국장 떠나야 되느냐, 미장을 가서 이제 미장도 저렇게 박살이 나 있는데 국장이나 미장이나 다 똑같은데 왜 우리나라 주식시만 이렇게 소외를 당하느냐 여러 이유들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글로벌 유동성 완화 수혜가 미국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 문제로 이게 수혜가 못 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니 유동성 랠리가 형성됐는데도 미국만이 수혜를 받고 있다. 한국에는 미니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현재 주식시장을 리딩하는 키워드가 기술혁신인데 이 단어도 미국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추가로 유동성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미국으로만 가고 있다. 중국이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중국이 부양 조치를 해도 살아나지 못하면서 한국 관련된 중간재라든지 소비재들이 박살이 나고 있다. 다음 반도체 빅사이클의 스크래치가 났는데도 이게 한국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반도체 빅사이클이 스크래치가 나오고 있다는 말은 현재 어제 발표된 월요일날 발표된 수출에서 반도체가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반도체 업황 사이클 견조한 추세를 유지 중이나 조금씩 꺾이는 모습. 네, 반도체 수출은 견고하지만 좀 깎이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한국 내수가 좋지 않는 면들, 이런 면들이 시장에 큰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이제 GPI가 잡히니까 부랴부랴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흑사리 껍데리 총리가 뭔가 내수 부양을 좀 해보겠다, CPI가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부 정말 뭐 능력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입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을 엄습하며 대형 빅테크 우량주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PMI 제조업수가 전날보다 상승해서 여전히 50 아래라는 것으로 다시 폭락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PMI 제조업 고용지수, 공용이 아니라 고용지수는 전달 대비 상승을 했다.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안 했지만 오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반도체, AI 등 시장의 핵심 종목들의 침체로 한국 시장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행히 인라인에 있는 일부 바이오주들은 소폭 하라며 선방을 했지만 상승을 하지 못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다는 게 정설이다.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8월까지 랠리가 좀 쉬어가는, 2달 정도 쉬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각종 미국의 법인세 납부에다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 유대일 휴일로 인한 헤지펀드를 부클러짐, 한국 추석을 앞두고 자금 위축 등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쪼그라드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네. 오늘 뭐 즐겁지 않은 수요일이죠.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아픈 답답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눈앞이 좀 캄캄한 그런 아침입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견디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줄이는 게 좀 답일까? 네.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 정도는 줄이자. 네. 이게 제 마지막 한 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야 됩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늪속에서 헤매는 것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투자 종목, 관심 종목 올려놓으니까 저희 카페에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픈 수요일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늘 있을 것 같은데 잘 견디시고 저희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수요일이지만 힘냅시다. 네, 즐거운 수요일 응원하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